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은 끝자락에서도 여전히 분주합니다. 지역 곳곳의 생생한 움직임부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부산 전국체전 준비 현장까지 놓치면 아쉬운 이야기들 오늘 뉴스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BTV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서울의 모습 첫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만개했던 벚꽃이 아쉬움을 남기고 진 자리, 이제는 분홍빛 철쭉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서는 형형색색 철쭉 축제가 한창인데요.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분홍 철쭉이 산자락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 10만 그루 철쭉이 봄을 맞아 화사하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꽃길을 따라 걸으면 마치 분홍빛 물결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봄 햇살 아래 철쭉이 만들어낸 풍경은 절로 발길을 붙잡습니다. 철쭉제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오고 있거든요. 이곳을 모르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엄마랑 같이 날씨 좋은 날 와서 너무 좋고 저도 자주 오는데 내년에도 또 오고 싶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봄 소풍을 즐기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도 눈에 띕니다. 한가롭게 간식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봄을 느끼기 충분합니다. 자유롭게 커피도 마실 수 있고 피크닉 싸갖고 와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저기 매일매일 오는데 오늘 이렇게 행사까지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불암산 철쭉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3만 명이 다녀갔고 올해는 동화나라를 테마로 체험형 힐링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봄에 진짜 철쭉꽃을 보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네요. 봄 같아요. 드디어 봄 같아요. 불암산 조망을 할 수 있는 전망대와 유리온실 카페 등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콘텐츠도 다양합니다. 이 밖에도 문화공연과 푸드트럭, 힐링 마켓도 운영돼 먹거리와 볼거리를 더합니다. 가족 단위로 와보시면 또 즐겁고 또 여러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맛있는 먹거리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이 벚꽃이 진 자리, 이제는 분홍빛 철쭉이 봄의 주인공 자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립니다. 선수단만도 전국에서 3만 명이 모이는 큰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전국체전대회 종목과 선수단 구성에 대해 먼저 박재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48개 정식 종목과 2개 시범 종목 등 모두 50개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시범 종목은 족구와 주짓수입니다. 올해 체전은 25년 만에 부산으로 돌아온 만큼 선수단 규모도 역대 최대로 꾸려집니다. 전국체전에 나설 부산 선수단 규모는 선수 1,300명과 임원 700명 등 2,00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400여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미 출전팀과 선수가 확정된 종목도 있지만 수영과 육상 등 18개 종목은 오는 8월까지 선발전을 통해 꾸려집니다. 우리 부산 선수단은 7월에서 8월에 최종적으로 선발될 예정인데 그 이유가 동계 때 체력 훈련을 하고 봄철 각종 전국 대회를 거친 후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7, 8월 달에 선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체육회는 대부분의 경기를 부산 내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이클 도로 경기나 족구, 승마 등은 외부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승마는 경북 상주 승마장, 사격은 창원 사격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더해서 도로 사정이 필요한 사이클의 도로 경기, 그다음에
경기장이 큰 족구 경기장 같은 경우는 창원에서 경남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외의 종목 외에 모든 종목은 다 부산에서 개최하는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종목별 선수 선발이 끝나면 오는 9월 초 시청 대강당에서 결단식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2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전국체전에 부산시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성공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어떤 것들을 고심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김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전국체전은 전국에서 선수단만 3만 명이 몰려드는 큰 행사입니다. 선수단의 응원단, 관광객들까지 경기만 보고 떠난다면 아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관광 문화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경기가 끝나면 축제도 즐기고 지역 특산물도 맛보는 겁니다. 부산시는 체전이 열릴 기간을 전후해 부산국제영화제와 지스타 등 다양한 볼거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선수와 임원 포함해서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부산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와 임원들이 부산에서 잘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숙박 체계를 좀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경기뿐만 아니라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좀 경험하실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그분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도 중요합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개폐막식장과 경기장 주변 교통대책은 물론 KTX에서 바로 이어지는 연계 노선, 경기장으로 가는 셔틀버스와 그리고 주요 관광지까지 이어지는 대중교통 확대 운영도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와 응원 이벤트 등 부산축제로 만드는 힘은 결국 시민에게 있습니다. 그 체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총 한 4,000명 지금 인원 배치될 예정이고요. 그 4,000명의 인원은 저희가 그 각 구군 자원봉사센터, 그다음 또 캠프, 자원봉사 단체, 또 2만여 명의 이상의 그 회원을 하고 있는 저희 자원봉사 은행을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또 그 자원봉사 V데이 운영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체전이 끝난 뒤는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남았는지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도시 이미지와 방문객 수, 소비 효과까지 꼼꼼히 분석해 부산의 미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경제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이나 울산 같은 체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생산 유발 효과가 1,500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효과가 600억, 그리고 생산 고용 유발 효과가 1,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큰 전국체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전역에서 펼쳐질 전국체전. 하루 이틀 머물다 떠나는 체류형 행사를 넘어 지역 경제와 이미지에 도움이 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똑똑한 준비입니다. 부산에서 개최될 이번 전국체전은 부산의 매력과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잇는 면목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상황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의회 면목선 조속추진특별위원회 남궁혁 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면목선은 총 길이가 약 9km로 정거장은 12개소입니다. 동대문구 청량역을 출발해 중랑구 신내역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차량은 2량으로 총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해 1조 814억 원이 투입됩니다. 면목선은 원래 지하철 10호선 구간 중 하나였지만 1997년 외환 위기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07년에 민간 투자 방식이 제한됐지만 지지부진하다 서울시의회에 건설 조속추진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면목동이나 동대문구가 많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인구가 이제 많이 늘고 또 학교가 공동으로 돼 있어요. 그 동대문구가 중랑구로도 고등학교 배정이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통 그 학생들
그 통학도 원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있고 내년 4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지금 일정대로 빨리 진행되도록 우리가 그 서울시 해서 감시 감독하는 거는 자꾸 재촉하고 좀 우리가 그 관리하고 뭐 좀 그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사업이 진척이 되는 상황이니까 좀 빨리 가자. 서울시는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역 위치를 결정하고 환기구 위치로 발생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면목선은 오는 2028년 착공해 2034년에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강북구의 복합형 도시 농업 플랫폼인 스마트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넘어 청년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카이피라, 버터헤드, 루꼴라, 영양이 풍부한 유럽형 엽채류가 LED 조명 아래 촘촘히 자라고 있습니다. 토양 대신 물과 영양액으로 키우는 수경 재배 방식. 여기에 자동화된 온도, 습도 관리 시스템이 더해져 기후와 관계없이 연중 내내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번동에 문을 연 강북 스마트팜 센터. 연면적 65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복합형 도시농업 플랫폼입니다. 1층에는 아쿠아포닉스 실험실과 직판장이, 2층에는 딸기 재배실과 교육장, 3층에는 엽채류 전문 재배실이 들어섰습니다. 방량도 정해주고 하니까 일정하게 생육이 잘 자랄 수도 있고 병충해도 많이 다른 흙에서 자라는 친구들에 비해서 병충해에서도 안전하고. 센터에서는 스마트팜 재배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고 생산된 작물은 무인 자판기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5월부터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푸드트럭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사진으로 좀 찍어봤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동네에 이게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센터와 함께 운영되는 우이동 재배단지에서 수확한 작물은 대형마트, 리조트, 지역 맛집 등에 공급됩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농업 기반 지역 경제 선순환이 목표입니다. 대형마트나 리조트를 통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결이 되어 있고요. 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체험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도시농업, 청년 창업이라는 새 키워드를 한자리에 담은 강북 스마트팜 센터. 도심 속 작지만 실속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분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야외도서관이 봄을 맞아 새롭게 문을 엽니다. 올해는 공간도 프로그램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번 주말 가볼 만한 야외도서관으로 안내합니다. 청계천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책 속으로 빠져드는 여유로운 한때. 광화문 광장에 펼쳐진 야외 책마당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겐 쉼표를, 외국 관광객에겐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서울 야외도서관이 봄 개장을 시작합니다. 광화문 광장 광화문 책마당과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는 23일부터, 서울광장의 책 읽는 서울광장은 어린이날 연휴인 5월 4일부터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운영 방식을 개선해 광화문, 청계천, 서울광장 세 곳 모두 금, 토, 일 주 3일 운영합니다. 올해 야외도서관은 더 넓고 더 다양해졌습니다. 강서, 광진, 성북 등 14개 자치구에서는 공원과 도서관 앞 야외마당을 활용한 자치구 야외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책과 돗자리, 캠핑 의자로 구성된 부크닉 키트 1000여 개를 서울시내 초중고교와 대학교, 문화시설에 대여하는 서울 팝업 야외도서관도 시작합니다.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는 광장에 비치된 도서를 직접 배달해주는 퀵 서비스와
다 읽지 못한 책을 다음 방문 시 이어볼 수 있도록 보관해주는 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 읽은 책을 들고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의 야외 도서관. 덕분에 시민들의 독서 경험도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한 소방관의 책임감은 화재 현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쓰러진 한 생명을 살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딜라이브 최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주말 아침 서울 도봉구의 한 축구장입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팀을 나눠 축구 경기를 진행합니다. 한 선수가 공을 넘기고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다리에 힘을 잃고 앞으로 철퍼덕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망설임 없이 그 사이를 비집고 뛰어들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했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북소방서 소속 오승진 소방교입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119 부르라고 외치고 저기 밖에 있던 분들이 뛰어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를. 비번이던 날 연휴 휴일처럼 운동복 차림으로 회원들과 축구 경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걸 목격했고 바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침착하게 주변 사람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하고 119 신고도 부탁했습니다. 숨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흡과 맥박을 체크했고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지 2분여. 멈췄던 심장이 희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쇼크를 주고 그렇게 15초 안에 의식이 돌아왔다는 건 굉장히 징후가 좋아요. 이게 바로 조치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AED를 가지러 갔고. 쓰러진 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점차 회복했습니다. 이후 동호회를 통해 환자가 다시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봤고 그 순간의 뿌듯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산불이 다 진화가 되고 이제 올라왔더니 마지막 결승전이라 가서 봤는데 완쾌된 모습으로 대회를 잘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축구를 직접 하시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분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그걸 보고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다른 대원이 있었으면 아마 똑같이. 쉬는 날에도 멈추지 않은 그의 책임감은 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 순간 함께했던 오승진 소방교와 시민들 모두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이 뉴스가 됩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댓글 뉴스 시간입니다. SNS 댓글창에 달린 시청자 의견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 14일 BTV에서는 서울 시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서울 서베이 데이터 결과를 기사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만 65세부터인 노인 기준이 대부분 70세를 넘어야 노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댓글에 이어진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했습니다. 댓글 보실까요? 75세로 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65세가 무슨 노인이냐? 1980년대나 노인이었지? 라는 댓글. 노인 기준이 높아진 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무상 탑승이나 없애라. 전반적으로 노인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댓글 계속 살펴봅니다. 정년 연장은 청춘들에겐 고통. 한 사람이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 1.5명은 미취업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라는 댓글. 정년 연장 제발 하지 마라.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에선 정년 연장에 시민 88%가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댓글에선 정년 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년 연장은 혼란을 더 낳을 것임을 말해주는 댓글이었습니다. 지난 15일엔 자치구들의 벤치마킹으로 우후죽순 늘고 있는 공공 셔틀버스의 실태와 한편에서 일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공공셔틀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일반 주민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견도 갈렸는데요. 먼저 댓글 보시면 서울보단 지방 쪽에서 해야 할 텐데 라는 의견. 대중교통 부족한 시골이나 지방인 줄 알았는데 기사 보니 서울자치구에서 이걸 하는 건 아니죠. 인프라가 딱히 부족하지 않은 서울에서 왜 무료 셔틀버스를 돌리냐라는 목소리입니다. 어디까지 교통약자로 볼 거냐라는 댓글. 이럴 거면 20여 년 전 교통약자들 편이었던 마트, 백화점 셔틀버스는 왜 막은 거냐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공공셔틀 확대 반갑지만 기존 교통 종사자들 생계 또한 걱정된다라는 의견. 기사를 보고 기존 교통망과 조율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라는 댓글. 노약자, 장애인이 버스 타기 힘든 현실도 취재해 주세요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댓글로 보면 적합성과 기준, 그리고 기존 대중교통과의 문제에 관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지난 17일엔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 자원봉사를 하며 한국을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의 모습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보시면 한국을 사랑한다면 외국 친구들 환영한다. 좋은 일이다. 외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반대로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슬픈 거다. 그만큼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다. 인구 절벽 속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 주셨고요. 반갑지 않음. 자국민은 언제 챙기는지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200여 개가 넘는 댓글들 속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공부가 아닌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외국인 유학생 월 1회 출석하고 죄다 불법 취업 중이다. 라는 댓글. 유학생 장학금 혜택 없애라 같은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장단점이 공존한다. 반대는 안 하지만 나쁜 의도로 오는 이들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긍정, 부정, 우려 등 댓글상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 현실과 관련해서는 후속 취재를 통해 보다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V 서울 뉴스를 보시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뉴스였습니다. 분주한 봄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뉴스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일상의 작지만 확실한 이득이 되길 바랍니다. 주말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건강한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새롭게 개편된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